KKMD 802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 번역, 500억 FA-50에 육박하는 레오파드 2A8과 절반에 불과한 K2 흑표의 가격, 고가의 유럽산 장비 과연 경쟁력 있나? 독일 레오파드 2A8을 거부하고 대신 대한민국 K2 흑표 주력 전차를 도입했던 폴란드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가 유럽의 방산 장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더해 기다리다 목이 빠질 만큼 느린 납품 속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혹은 한국산 방산 장비보다 확연하게 떨어지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유럽 방산업계를 마음먹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디펜스 24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미국산 주력전차 M1A2 SEP V3의 대당 가격은 낮추고 납품기일은 빠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다른 외신 자료들로 교차 검증해보면 디펜스 24가 주장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루마니아, 2024년 바레인에 판매된 M1A2 SEP V3 패키지의 대당 가격은 600억이 넘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에 판매된 M1A2 SEP V3 패키지 대당 가격도 미 국방안보협력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최소 34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디펜스 24는 230억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납품기일에 대해서도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는 M1A2 SEP V3 K2GF를 뭉뚱그려 4년 내 인도 가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산 M1A2 SEP V3는 계약 체결 이후 33개월이 지나도록 28대가 인도된 데 반해 한국산 K2GF는 계약 체결 이후 29개월 만에 M1A2 SEP V3 납품 숫자 28대의 3배나 되는 84대를 납품했습니다. 따라서 디펜스 24의 기사대로라면 대당 가격, 납품 속도라는 측면에서 미국산 M1A2 SEP V3가 한국산 K2GF보다 더 우수하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실상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더해 유럽 국가인 폴란드가 같은 유럽 각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고 장비 비축량을 늘리기는커녕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방산 장비들을 소량 구매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GDP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는 식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주력전차 대대를 새롭게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규 주력전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전차 부대는 제14기갑대대가 유일하다. 제14기갑대대는 58대의 레오파드 2A4 주력전차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 레오파드 2A4들은 전자장비 그리고 포탑 구동장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대화되었다. 오스트리아 정당인 우익자유당과 인민당은 신규 주력전차 대대를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58대의 레오파드 2A8 전차를 구매하는 데 합의했고 여기에 필요한 전차 구매 비용은 미화 17억 8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2조 5,500억 정도로 추산된다. 레오파드 2A8 주력전차의 대당 가격은 미화 3,03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43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가격은 비단 해외 수입 고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2023년 유럽 군사 전문지 유럽 안보 및 기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 역시 레오파드 2A8을 똑같은 대당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레오파드 2A8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트로피 능동 방호 시스템과 통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능동 방호 시스템 트로피는 그렇게 비싼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군은 에이브럼스 M1A2 SEP V2 및 M1A2 SEP V3 주력 전차용 트로피 HB 시스템을 1억 9,300만 달러에 구매했으며
이를 도입 숫자로 단순 계산해보면 시스템당 가격은 약 48만 2,500달러, 현재 환율로 6억 9천만 원 정도다. 따라서 트로피, 능동, 방호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레오파드 288이라도 그다지 저렴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당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100만 유로 정도 저렴해진 약 2,800만 유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방산 장비의 단가는 주문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각각 대대 단위 40에서 50여 대로 주력 전차를 주문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도 어렵다. 비교를 위해 폴란드가 도입한 미국산 주력 전차 M1A2 SEP V3를 예로 들어보자. 훈련, 물류, 탄약 및 예비 부품 패키지와 함께 250대의 신형 M1A2 SEP V3 주력 전차, 26대의 M88A2 군안 전차, 17대의 M1110 교량 전차를 주문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47억 5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6조 8천억 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293대의 기갑 차량의 전체 패키지를 함께 구매하는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M1A2 SEP V3의 대당 가격은 약 162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232억 정도가 된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러한 대당 가격조차 단순화된 계산의 결과일 뿐이며 종합적인 패키지 요소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2022년 2월 17일에 게재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M1A2 SEP V3 250대가 포함된 종합 패키지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하면서 받은 대금은 60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8조 5,900억 규모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언급하고 있는 47억 5천만 달러와 무려 12억 5천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토대하여 M1A2 SEP V3 대당 가격을 단순 계산해보면 어림잡아 340억 이상입니다. 게다가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테크놀로지가 2024년 6월 14일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는 2024년 3월 바레인에 50대의 M1A2 SEP V3를 종합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22억 달러, 한화 3조 1,520억을 대금으로 받아갔습니다. 해당 금액을 토대로 M1A2 SEP V3의 대당 가격을 단순 계산해보면 63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따라서 디펜스24가 말하는 M1A2 SEP V3 대당 가격 232억은 실제 가격보다 상당 금액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폴란드는 180대의 신형 K2 주력 전차를 구매하는데 33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4조 8,300억을 지불했으므로 단순 계산에 따르면 K2 주력 전차의 대당 가격은 1,870만 달러, 한화 278억 정도가 된다. 만약 폴란드가 대당 가격 430억 원인 레오파드 2A8 주력 전차를 250대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물류 지원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주력 전차 구매에만 75억 달러, 한화 10조 7천억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주문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훈련 및 물류 패키지를 추가한다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과연 미국 M1A2 SEP V3나 대한민국 K2GF 주력 전차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는 레오파드 2A8 주력 전차의 생산 및 납품에 걸리는 시간인데 주력 전차 대대, 즉 44대에서 58대 사이의 레오파드 2A8 주력 전차가 납품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6년에서 8년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폴란드가 구매한 총 546대의 신형 전차들은 향후 4년 안에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주력 전차 대대 9개 창설은 물론 훈련과 비축을 위한 주력 전차까지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도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2025년 1월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M1A2 SEP V3 주력 전차 2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거의 3년 전인 2022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M1A2 SEP V3 주력 전차 1차 인도분 28대를 폴란드가 실제로 인도받은 시기는 2025년 1월 18일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33개월을 할 일 없이 기다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일정보다 지연된 납품 일정이며 M1A2 SEP V3 인도가 완료되는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후인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22년 7월 K2GF 180대를 2025년 말까지 폴란드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1차 인도분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산 주력 전차 M1A2 SEP V3 28대가 폴란드까지 도착하는데 33개월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3배 많은 한국산 주력 전차 K2GF 84대가 폴란드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9개월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이를 대충 뭉뚱그려 4년 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날 한시가 급한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대식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와 K2 흑표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주력 전차 대대들을 재편성하는 동시에 예비 기갑 전력을 구축하여 잠재적 손실을 보충하려면 주력 전차들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조달하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유럽은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몰락시키고 군사장비의 비축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정책을 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부들은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고 장비 비축량을 늘리기는커녕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방산 장비들을 소량 구매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GDP가 국방에 지출되었다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거짓된 성공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5년 2월 18일에 게재한 기사 The Astronomical Price of the Leopard, 레오파드의 천문학적인 가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주력 전차 대대를 신규로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58대의 레오파드 2A8 전차를 구매하는 데 합의했고 여기에 필요한 전차 구매 비용은 미화 17억 8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2조 5,500억 정도로 추산된다. 레오파드 2A8 주력 전차의 대당 가격은 미화 3,03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43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가격은 비단 해외 수입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레오파드 2A8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과 통합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비싼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교를 위해 폴란드가 도입한 미국산 주력 전차 M1A2 SEP V3를 예로 들어보자. 단순 계산해보면 M1A2 SEP V3의 대당 가격은 현재 환율로 한화 232억, K2GF 주력 전차의 대당 가격은 한화 278억 정도가 된다. 과연 독일 레오파드 2A8 주력 전차를 미국 M1A2 SEP V3나 대한민국 K2GF보다 경쟁력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는 레오파드 2A8 주력 전차의 생산 및 납품에 걸리는 시간인데 44대에서 58대 정도를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8년 정도인데 반해 M1A2 SEP V3 250대와 K2GF 180대 납품에 걸리는 시간은 4년여에 불과하다. 폴란드는 현대식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와 K2 흑표를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유럽은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고 장비 비축량을 늘리기는커녕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방산 장비들을 소량 구매하며 과거보다 더 많은 GDP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는 말로 대중들을 눈속임하고 있다.
기사 번역 도중 역주를 통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디펜스24가 미국산 주력 전차 M1A2에 대해 실제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전투력과 생존력 측면에서 미국산 주력 전차 M1A2 SEP V3가 한국산 주력 전차 K2GF보다 우수한지 여부에 대해 여기서 따져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당 가격 및 납품 기일이라는 척도로 평가한다면 K2GF가 M1A2 SEP V3보다 뒤질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분석하는 편이 팩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KKMD 자료조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기자가 출간한 저서 K방산에 투자하라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분야를 처음 접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더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